카카오톡 친구 목록 300명. 근데 지금 전화할 사람 있으세요? SNS에 좋아요는 쏟아지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공허하죠. 단체 채팅방에 말 던져봐도 아무도 반응이 없고요. 좀 외로운 거지 뭐. 이렇게 넘기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걸까?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 확실히 해둘게요. 외로움, 성격 탓 아닙니다. 내성적이라서도 아니고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외로움은 뇌가 보내는 경보 신호거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라는 신호가 오잖아요. 외로움도 똑같아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뇌의 생존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줄리엔 홀트 런스테드 교수, 브리검 영대 연구팀이 30만 명 넘게 분석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거랑 같대요. 그만큼 수명을 줄인다는 거죠. WHO도 2023년에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했고요. 연간 87만 1000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외로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요. 이런 심리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 이어폰 꽂고 눈 감잖아요. 집에 오면 혼자 밥 차려 먹고 TV 틀어놓는데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 장면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통계청 2025년 발표 보면요. 한국 1인 가구가 804만 5천이에요. 전체의 36.1%.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산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도 있어요. 보건사회연구 42권 4호인데요. 서울 1인 가구 결과가 놀라워요. 62.1%가 외로움을 느꼈어요. 10명 중 6명이에요. 더 심각한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이에요. 고독사 사망자 3,924명. 하루에 10명 넘게 혼자 죽어가고 있어요. 은둔 청년도 54만 명이에요. 이건 진짜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외로움이랑 우울, 다른 거거든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수백 명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핵심은 연결의 질이에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사람 한가운데서도 완전히 고립된 거죠. 한국에서 이게 특히 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만나면 돌아오는 말. 몇 살이야? 어디 다녀? 연봉 얼마야? 대화가 아니라 평가거든요. 연결이 아니라 서열 확인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걸 알면 진짜 놀라실 겁니다. 2003년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이 아주 기발한 실험을 했어요. 온라인 공놀이 게임 사이버볼이라는 건데요. 참가자가 다른 2명과 공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거든요. 이때 뇌를 스캔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 쪽 전방 대상 피즈, 영어로 DACC라는 영역이 활성화됐는데요. 이 영역이 어디냐면 팔이 부러지거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영역이에요. 물리적 통증과 완전히 동일한 뇌 영역이 반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후속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2010년 D월 교수팀이 참가자에게 타이레놀,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였어요.
그랬더니요, 사회적 고통에 반응하는 뇌 활성화가 줄어든 겁니다. 진통제가 외로움의 고통까지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외로움이 진짜로 아픈 거라는 과학적 증거인 거죠. 혹시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근데 왜 우리 뇌가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맹수한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뇌가 외로움을 물리적 통증만큼 위험한 신호로 처리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외로움도 똑같은 생존 경보예요. 관계를 찾으라는 뇌의 절박한 신호인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 안에 사회적 에너지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 좋은 관계가 충전이고요. 고립은 방전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0%인데 계속 쓰면 어떻게 되죠? 기기가 망가지잖아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고 버티면 결국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회적 배터리 몇 %인 것 같으세요? 외로움이 단순히 아프기만 한 게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된 경보가 여러분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1단계, 편도체 과학 활성화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팀이 2015년에 발견한 건데요. 외로운 사람의 뇌는 사회적 위협을 116m초 만에 감지해요. 정상인은 252m초거든요. 2배 이상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정상적인 뇌는 필요할 때만 경비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외로운 사람의 뇌는 24시간 비상경계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표정, 말투에도 뇌가 위험이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2단계, 코르티솔 만성 분비예요. 시카고 대학교 애덤과 호클리 교수팀이 2006년에 밝힌 건데요. 외로운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 30분 만에 코르티솔이 확 치솟아요. 코르티솔이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원래는 위기 상황에서만 나와야 정상인데요. 외로운 사람은 이게 24시간 내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종일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한 적 있으신가요? 3단계, 유전자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UCLA의 스티브 칼 교수와 시카고 대학교 카치오포 교수가 2015년 피나스에 발표한 연구거든요. 외로운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요. 염증 유전자는 켜지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꺼져 있었어요. CTRA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면역 체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이러스랑 싸워야 할 면역이 엉뚱한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 만성염증이에요. UCLA의 스텝토 교수팀이 2004년에 밝힌 건데요. 외로운 사람의 혈액에서 인터로킨 6, 인터로킨 1, RA 같은 염증증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어요. 만성염증이 온몸에 퍼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 21개 연구, 16,771명을 메타 분석했는데요. 외로운 사람의 전전두피질, 편도체, 해마에서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어요. 특히 좌측 편도체와 해마의 회백질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서 시작해서 호르몬을 바꾸고 유전자를 바꾸고 면역까지 바꿔버리는 전신질환인 거죠. 여러분 중에 이 4단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스티브 콜 UCLA 교수, 존 카치오포 시카고대 교수, 2015년 PNAS에 발표한 연구거든요. 외로움이 CTLA 반응을 일으키면 면역이 약해지잖아요.
면역이 약해지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완벽한 악순환인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로운 뇌는 세상을 다르게 봐요. 위협 탐지 시스템이 과민해지거든요. 상대방이 그냥 무표정한 건데 나한테 화가 난 거라고 느껴요. 카톡 답장이 좀 늦으면 나를 싫어하나 싶은 거죠. 한국에선 이게 더 심해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면서 자라잖아요. 수치심을 주는 문화에서 자란 뇌가 더 과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도망치는데 거기서도 댓글로 공격하고 공격받고요. 방구석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결국 더 고립되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 심장학회 AHA 2022년 성명서에 따르면요. 심혈관 질환 위험 약 30% 증가. NIA가 2024년에 발표했어요. 네이처 멘탈 헬스 메타 분석. 치매 발생률 31% 증가. 수면질 저하는 75%. 홀트트 런스테드 교수의 2015년 연구. 조기 사망 위험이 26% 올라갔어요. WHO는 매년 87만 1000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해요. 외로움과 관련된 원인으로요. 미국 공중위생국장 비백 멀시 2023년에 공식 선언했죠. 외로움은 공중보건 위기라고요. 이건 일부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적 위기인 거죠. 이 숫자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댓글로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섭게 느껴져 주실 수 있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위험하다니.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손상은 되돌릴 수 있어요. 뇌는 회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빈 덤바 옥스퍼드대 교수가 밝혀냈어요. 핵심 관계는 5명이면 충분해요. 인스타 팔로워 300명 필요 없거든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핵심입니다. 아무나 만난다고 외로움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대화 한 번이요. 카톡 100번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5명은 누군가요? 첫 번째 방법. 오늘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요즘 어때? 진짜 궁금해서 묻는 안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식 대화는 전부 평가잖아요. 얼마 벌어? 결혼은 언제 해? 이런 대화는 연결이 아니에요. 서열 확인이고 그게 오히려 외로움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평가 없는 대화예요. 요즘 어때? 이 한마디가요. 옥시토신이라는 연결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자원봉사예요. BMSC Public Health 2023년 발표. 엄브렐라 리뷰 결과가 놀라워요. 자원봉사자의 89%가 웰비 개선. 최적 시간은 연간 100에서 200시간. 주 2-3시간이면 충분해요. 타인을 돕는 행위가요,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내가 외로운데 남을 도우라니. 근데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스티브 콜, UCLA 교수, 바버라 프레드릭슨,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2015년에 밝혀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면요, CTRA 유전자의 해로운 영향이 완전히 상쇄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한 줄 감사일기, 작은 취미,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유전자 발현이 바뀌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평가 없는 진짜 안부. 둘째, 주 2-3시간 자원봉사. 셋째, 작은 의미 찾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맞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알게 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성격 탓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 신호를 무시하면요, 통증에서 코르티솔로 이어지고요, 유전자 변화, 만성염증까지 갑니다.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 되돌릴 수 있거든요. 깊은 관계 5명, 진짜 대화, 삶의 의미. 이 3가지로 뇌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외로운 거지 뭐. 이렇게 넘기셨던 분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뇌가 보낸 신호를 몰랐을 뿐이에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괜찮다고, 혼자라도 괜찮다고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느끼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요, 나약한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한 사람에게 요즘 어때? 한마디만 보내보세요. 대단한 말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뇌도 바뀌고요. 연결은 그렇게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외로우세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좀 외로운 거지 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